한국을 넘어 세계 최초인 피트니스 MBA, 피트니스 MBA의 최경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최경근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피트니스 MBA에서 마케팅과 그 스포츠센터 운영 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다가 저희 이제 피트니스 MBA가 이제 탄생하게 됐는지 이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책을 같이 썼었는데요. 디지털 전환 그 4.0이라고 하는 그 피트니스 관련된 경영 책을 쓸 때 머릿말에 그 내용을 다 써놓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피트니스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뭐 체형이나 뭐 몸 관리, 다이어트 여러 가지 근력이라든가 기능적 학문은 많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부족했고 또 그런 니즈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그 대표님들하고 그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는 피보, 독일에서 열리죠. 피보에서 열리는 그 세계 피트니스 박람회에서 많은 대표들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국내에 이런 전문 경영 MBA 코스가 피트니스 경영자들한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피트니스 경영, 그 스포츠센터 경영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MBA 코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전공 교수님들하고 논의 끝에 2019년에 피트니스 MBA가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대학이면 뭐 경영이면 경영, 스포츠 산업이면 산업 이런데 저희는 되게 다채롭게 경영, 회계, 의공학, 뭐 통계학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하는데요. 처음에 많은 대표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학문들을 왜 배워야 하고 왜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트니스 경영자분들은 많이 이제 상황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매출도 떨어지고 셧다운되면서 고객도 떨어지고 경영적 압박도 그렇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그 이유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 한 4, 5년, 7, 8년 정도 전부터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었고 디지털 전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 디지털은 우리랑 상관없는 기술 얘기 이렇게만 느꼈는데 코로나가 되고 비대면 상황이 되고 셧다운이 되고 대면으로 뭔가 행위를 할 수 없고 티칭과 트레이닝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디지털 전환을 빨리 이해하고 그것이 뭔지 호기심을 가졌던 대표들은 이 어려운 코로나 환경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세대가 그 글로벌한 그런 트렌드가 전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양한 융합 기술이 사실은 피트니스 운영에도 이제 필요한 거고 또 이게 헬스케어라는 다양한 분야와 같이 접목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벤처 캐피탈들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야인 피트니스에 많은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융합적인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단지 운동을 가리키고 피트니스를 그 운동하는 그런 정도의 관점을 벗어나서 기술과 다양한 경영, 회계, 관리 이런 일반적인 경영 관리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피트니스 경영인들이 기존 기간 산업으로서의 피트니스 산업이 자리 잡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하진 않은 분야이지만 우리가 일반 경영자와 마찬가지로 피트니스에 특화된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그다음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일반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같은 다양한 경영 기법들을 피트니스 MBA에선 배우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영 기법들을 배우다 보니까 내부에서 처음에 있었던 1기서부터 8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변화를 목격하신 그 목격담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참 재미있었어요. 2019년 이제 연수로 5년 8기까지 입학을 하고 이제 곧 9기를 이제 모집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낯설죠. 낯서니까 우리 경영하는 그 피트니스 대표들이 되게 좀 약간은 받아들이기보다는 본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 불편함, 약간 그런 뭐 경영적 기법에 대한 이질감, 다양한 관점으로 좀 이렇게 거부하는 느낌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매년 기수가 지나면서 본인들이 느꼈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천천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첫 학기 상명대 피트니스 MBA를 들어오게 되시면 5학기를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시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학기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익숙한 습관, 경영에 대한 루틴대로 그걸 이해하다 보니까 약간 뭐 유리벽처럼 튕겨내는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세 학기, 네 학기 정도를 지나면서 다양한 그 대표들과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작년에 해외 연수도 많이 다녔는데요. 뭐 독일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부티크 피트니스 투어도 갔다 오고 이제 곧 미국 투어도 준비 중인데 이런 다양한 글로벌 환경과 트렌드를 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 과정으로 될 수 없는 이유가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연구하고 교수님들과 수업을 통해서 이런 그 변화를 받아들이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졸업하신 분들과 잠깐 얘기해 보시면 느끼겠지만 보통 한 4학기, 5학기 정도쯤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불편했던 또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분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신 분들은 아마 많은 추천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유명한 심리학적 이론 중에 하나가 본 것을 욕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멋있네요. 되게 이제 지성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하고 저도 사실 텍스트 기반에 이게 되게 약했었는데 여러 가지에 되게 발전이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이걸 보고 피트니스 MBA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약간 두려움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두려움을 좀 상쇄시켜 줄 만한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예, 우리 피트니스 MBA는 그 입학 대상자가 그 피트니스 기업, 헬스케어 기업의 임원, 대표, CEO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학원생으로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경영자이고 CEO다 보니까 바쁜 시간에 학교 나오는 것도 사실 용이치는 않지만 이 안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어요. 또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 할 때 보통 일반적인 대학원들은 논문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논문을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계속 공부하고 논문만큼이나 중요한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경영 기법들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한 학기를 사실 논문 대체로 더 다니는 거고요. 논문을 쓰는 것만큼이나 의미 있는 추가 그런 수업을 통해서 논문 없이 부담 없이 학교를 출석하고 뭐 교수님들과 토론식 수업이나 원생들 간의 조별 그런 뭐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좀 부담 없이 아마 학교를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오시기 필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CEO 꼭 아니셔도 괜찮지만 그 피트니스 업에서 어느 정도 그 흐름과 그 트렌드를 아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오셔서 편안하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 5년간 저희가 이제 피트니스 MBA가 생기고 지금 외부에서도 사실 많은 컨퍼런스, 경영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에 반면에 이제 많이 수준이 올라왔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산업으로 지금 진화하는 과정에서 양적 팽창은 있었는데 이제 질적 성장이 있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통계에 의하면 그 체력 단련장들이 벌써 2019년에 10,000개가 넘었어요. 그다음에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형태의 것들도 국가의 통계에 잡혀 있진 않습니다만 자유업 형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코로나로 이제 그 그룹이라든가 큰 규모의 피트니스 센터보다는 소그룹 1대1, 3대1 정도의 그런 피트니스 콘텐츠들, PT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필라테스 같은 것들 사실 많이 그 생겨났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샷다운이 풀린 지 상황에서 또 다른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빨리 이 트렌드들이 변하고 있는데 본인이 알고 계시는 그런 경영 관점 또 피트니스 산업의 흐름이라는 것이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 크게 변화되고 있는 흐름이 한국에서 되게 빨리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MZ 세대라고 하는 특성 있는 그 세대들의 구매와 소비, 그들이 찾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들을 산업계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느끼지 않으면 어려움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뭐 겸용 O2O, M2O도 많이 했었고 비대면 환경을 적응했었는데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다시 2019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는 결코 2019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소비자는 2023년 이후에 진화된 구매 형태를 보일 거고 소비자 그 컨슈머 비헤이비어라고 하죠. 소비자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업자들은 셧다운이 풀렸다고 해서 다시 2019년도의 비즈니스 형태로 돌아간다면 아마 1, 2년 안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흐름만큼이나 다양한 그 기술, 융합 기술, 그다음에 회원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ERP, 그다음에 고객의 데이터 어떻게 가공하고 편집해서 고객의 경험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피터 드라카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고객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다면 향상시킬 수 없다. 이런 너무나 유명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산업군에서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규모가 팽창하고 있는 헬스케어 피트니스 이 업계에서도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ERP로 우리한테 맞는 시스템을 개발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3, 4년 안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아마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변화하는 트렌드를 빨리 캐치업하고 업계와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CEO들과 그런 관점에 대해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면대 피트니스 MBA가 그런 환경이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랑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황봉남 원회장도 그런 쪽에서 너무나 앞서서 업계 그 리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좀 더 말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도 교수님께서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계에서 하려면 우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되게 책도 많이 주셨고 레이크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소상공인의 마음이 아니라 기업가의 정신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문서 작업, 텍스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뭐냐면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하고 그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약속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 피트니스 사업이 커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트니스 MBA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요. 그분들한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황봉남 원회장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 뭐 우리가 나눠 읽었던 책 중에 레이크룩이라고 하는 그 맥도날드를 만든 그 시스템을 만든 사업을 한다는 건 책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근데 써가지고. 맥도날드를 만든 건 맥도날드 형제예요. 그렇지만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만든 건 레이크룩이라고 하는 사업가입니다. 그 사업가는 종이컵을 팔고 전동 믹서를 팔던 외판원 출신이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자기만의 시스템으로 승화할 수 있었던 얘기죠. 맥도날드 형제가 맥도날드 시스템과 그런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긴 했지만 그들이 최고의 승자가 되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변화하는 흐름과 트렌드를 맞춰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파운더로서 또는 엔지니어로서 여러분들의 프라이드가 강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여러분만의 좋은 컨텐츠가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국내로 해외로 퍼져나가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컨텐츠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시스템화시키고 이것을 보급하고 고객한테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을지 이게 화두입니다. 과거에는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CRM이 중요했었죠.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인데 이제 트렌드는 CXM입니다.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어떻게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과의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을지 이것이 중요한 화두이고 그것이 잘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사업도 아마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육과 근력 중요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컨텐츠를 어떻게 고객 경험에 맞춰서 설계하고 보급할 수 있을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멘토로서 저희 스승님으로서 또 학교의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리더로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차후에 학교에서 같이 뵙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